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12월에 첫 번째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신 의원께서 지난 11월 말에 예.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간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요. 예, 최근에 뭐 결심을 해서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사나흘 뿐이 안 됐습니다. 아직 초보 단계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와는 그때 채널에서 주로 많이 한 5년 전, 그렇죠? 5, 6년? 그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거의 같이 했어요. 그렇죠. 진짜 수없이 많이 방송했는데. 방송 많이 했고 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2015년 11월 그 이제 백남기 농민이 그 당시 사고 당했다는 그날 저하고 신의원하고 이쪽에 한쪽에 있었고 저쪽에 박지훈 변호사하고 이제 맞습니다. 민병욱이죠. 민병욱 지금 현재 맞습니다. 언론 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회부장 출신 그분하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동정민 앵커랑 이남희 앵커랑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이 그 유명한 위수령 발언. 그렇죠. 위수령 발언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죠. 많았죠. 많은데 사실은 저의 위수령 발언보다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뭐였던가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 경찰이 쳐놓은 그 버스 위를 갖다가 그 물대포 속에서 그 끌어당기고 그 위로 막 뛰어다녔잖아요. 뛰어다녔죠. 그때 우리 신의원이 저런 거 미국 같으면 테이저건으로 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테이저건으로 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동의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문제 위수령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위수령 발언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고 아니 좌파 쪽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없앤 게 바로 위수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고 사변이 나도 위수령 발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할 때 그 엄청난 그 폭력 시위였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건 나라를 들어 업겠다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부재중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어둠이 막 내리는 가운데 그 버스에다 줄을 걸어서 버스를 땡기고 버스가 자빠지고 경찰들이 이리저리 터지고 깨지고 할 때 그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테이전 얘기한 것도 그냥 버스 위에 뛰어다닌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슨 쇠파이프나 이런 거 들고 막 여기다 막 다 얼굴 가리고 경찰을 막 가격하고 찌르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암만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도 테이저건을 사용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거 갖고도 좌파들이 난리를 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건 조금 하고 위수령이 더 섹시하거든요. 그래서 위수령이 제가 신의원 덕분에 저는 좀 살았네요. 덕분에 우리 신의원은 사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신의원도 보니까 요즘 하도 올곧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요게 바로 신지호 의원이 지난 11월 28일인가 29일인가요? 처음 시작한 2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일. 28일 시작한 신지호의 쿨톡입니다. 자, 여러분. 신지호의 쿨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옆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자, 요까지는 그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옛날 추억 또 옛날 우리 방송계 동지끼리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얼굴을 조금 침울한 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기억할 것도 없죠. 어제니까. 어제 오후 3시경이 조금 지나서 보면 백원우 별동대에 파견 나가 있던 검찰 수사관 48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는데 어제 당초 6시에 검찰에 참고인 조사로 받으러 가게 돼 있었는데 다 조율이 돼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 선택했어요.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요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그걸 하나 올려놓고 왔는데 제목을 고래가 사람 잡았다 이랬습니다. 고래가 사람 잡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울산 그 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은 원래는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재배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배당이 됐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가 금년 3월인가 울산지검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연초에 받았다고. 예, 연초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작년 초에 뭐 고래고기 사건 그 당시에
거기 내려간 사람이 A씨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때 본인은 울산지검 수사에 가서는 그때 울산 간 적이 없다라고 네. 일단 잡아뗐어요. 그렇죠. 잡아뗐는데 지금 며칠 전에 노영민 실장이 간 건 사실이다. 간 건 사실이다. 근데 그 간 게 김기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고래 때문에 갔다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어제 이분이 그 6시부터 조사받기로 돼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참고인 조사. 네. 3시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네. 그 노영민 발언하고도 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네. 노영민 실장 고래 발언이 사실이라면 네. 이분도 그때 내 기억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간 건 맞는데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 고래 때문에 갔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그 노영민 말이 진실이었다면 네. 그 고래 때문에 간 거도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래가 좀 저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노영민이 사람을 잡은 그런 거죠. 노영민이 사람을 잡은. 노영민 입장에서는 노영민 입장에서는 야 임마 네가 알아서 네 선에서 네가 죽든 살든 네 선에서 끊어. 네. 그리고 우리의 대원칙은 고래고기 때문에 간 거지 절대 김기현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아니다. 예. 네가 하여튼 알아서 죽든 네가 영원히 네. 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침묵을 지키든지 네. 아니면 너 인생 뜨거운 맛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네. 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무언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유언의 압박이죠. 예, 유언이죠. 사실 고래라고 하는 네. 표현만 우회적으로 했을 뿐이지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씨에게 네. 그 노영민 실장도 A씨가 어제 6시에 그 검찰에 참고인 조사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정보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는 상태에서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노영민 실장이 A씨에게 너 검찰 조사 받을 때 그 고래 때문에 간 거라고 해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A씨가 같은 네. 경우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을 네. 경우 예. 지난번에 이제 울산지검에서 한번 허위 진술했고 안 갔다고 허위 진술했죠. 이번에 가서 또 고래고기 때문에 고래 때문에 갔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보면 검찰 네. 수사, 특검, 네. 국정조사 쫙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다고 네. 자 거짓말 안 하자니 네. 참 그나마 뒤가 땡기고 또 거짓말 하자니 후환이 두렵고 후환이 들었고. 근데요, 네. 우리 이제 형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A 씨의 경우에는 네.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A 씨는 본인이 그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까라니까 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위법 행위를 할지라도 네. 그냥 종범 아니에요. 종범. 그렇죠. 주범이 아니잖아요. 주범은 따로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종범에 대한 처벌은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뭐 흔한 얘기를 보면 20년 동안 검찰 수사관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는데 네. 뭐 우리나라의 그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있습니다. 있죠. 예. 검찰에다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아닙니다. 네. 검사님 저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던 것은 백원우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백원우 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네. 특별 감찰반을 만들어서 그거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시켰고 심지어는 해결사 역할을 시켰고요. 제 짐작입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백원호 비서관은 꼭 그런 얘기할 때마다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하고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예, 검사님. 예. 그러면 검사가 알았어. 예. 너는 그 대신 경미하게 처벌을 그럼요. 해주면 무혐의 처벌하고. 그럼요. 왜?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 예. 때로는 송사리는 놔줍니다. 예, 그렇죠. 정말. 그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니까 어제도 참고인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만약 6시에 검찰에 출두를 했다면 네. 제가 봤을 땐 검찰에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너 그때 울산 간 거 맞지? 네. 노영민 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갔다고 그랬잖아. 너 간 거 맞죠? 너 그때 울산에서 거짓말한 거 맞지? 네. 그럼 그때 죄송했습니다 할 거고. 네. 그럼 뭐 하러 갔니? 근데 고래 때문에 간 거냐 아니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그 첩보 보고서, 김기현 첩보 보고서. 그게 건설업자 김씨인가? 그 사람이 건설업자 김씨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김씨. 그 사람이 준 거 그 날 거 그대로 보낸 거니 아니면 니들이 뭔가 거기서 재가공하고 뭔가 새로 만든 거니? 그 누가 만들었니? 그럼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 이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검사님. 예. 저 보면
투서가 투서 내용도 보니까 누가 저 손 좀 댔는지 이 일반인의 민원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거는 통상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경찰 수사, 사법경찰관이 하는 그건데 그게 와서 조금 더 저 보면은 좀 더 다듬은 건 사실이죠. 아 그거에 제가 무슨 김기현하고 무슨 저 억하심정에서 했겠습니까? 저는 윗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처벌을 덜 받거나 안 받는데 문제는 그런 걸 알만한 것이 현재의 청와대 민정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에서 수차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한 거를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분이 3개월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검찰로 복귀를 했잖아요. 동부지검으로. 동부지검으로 가 있잖아요. 그 동부지검에서 지금 뭘 수사하죠? 유재수. 근데 중앙일보 오늘 보도는요. 청와대 민정에서 자꾸만 전화를 해서 유재수 건 어떻게 되는지 수사 상황 좀 아는 거 없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부지검이라도 자기 담당 사건 아니면 모르잖아요. 정보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방고 빼오면요. 그 공무상 기밀 수사 기밀 감박합니다. 그렇죠. 수사 기밀 유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이분한테 유재수 그 수사 정보 빼오라고 불법 행위를 어떻게 보면은 교사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럼 저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현 말씀대로 유재수 건 빼오라고. 근데 이번 돌아가신 A 씨가 스스로 자기가 직무 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에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청와대 민정에 있을 때 만졌던 거니까. 근데 거기다 계속 빼오라고 윽박지르는데 막상 이전 100원에 걸려서 100원으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보니까 저 조선일보 만물상에 황태순 TV에서 그 이야기 하고 났더니 또 조선일보도 보니까 만물상에 한번 만물상에 났던 게 뭐냐니까 진짜 민정수석은 조국이 아니라 100원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100원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원우와 임종석과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모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 A 씨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단순히 뭐 유재수 건 관련된 뭐 첩보 물어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그 박형철 지금 반부패 비서관 현직이죠. 사표 수리 안 됐으니까. 아직 수리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자기 밑에 특감 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 경험한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검찰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백원우 후임으로 지금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는 이광철. 원래 백원우 밑에 선임 행정관이었죠. 그래서 그 친문에는 울산에 갈 때 그 이광철이 팀장이고 그 밑에 데리고 간 사람이 이 A 씨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백원우나 이광철이 이 A 씨에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검찰 나가면 진실이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해라. 이랬으면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했을까요? 안 하죠. 거기다가 뭐 좀 돌아가신 그 A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아들이 서울 명문대에 그 좀 이번에 면접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48세 보면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공무원에 봉직해서 그다음에 아들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 지금 면접 보고 그거 그딴 소리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게 처벌 받아도 본인이 그렇게 중죄로 다스려지지는 않을 게 뻔한데도. 그렇습니다. 자 보면 오늘 저 신지호 의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우리 김영광 우리 PD님께서 하나 쪽지를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앞서 하다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뭐 도울책을 갖다 3권 읽었다 뭐 이제 이거 갖다가 장황하게 참 한가로운 분이에요. 자랑했는데 그걸 다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어요. 그게 저희가 이 양반이 29일 날 했으니까 그날 올렸겠지 했더니 아니랍니다. 바로 그 A 씨가 돌아가신 시간은 어제 12월 1일 오후 3시 9분이고요. 9분에 그 사망을 확인한 거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장황하게 도울책 읽었으니까 국민 여러분도 많이 읽으십시오 하고 독서 권장에 나선 거는 그로부터 무려 17분 후인 오후 3시 26분에 게재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자, 뭐 우리 저 앞으로 신지호 의원 그동안 사실은 보면 우리 자유 우파, 보수 우파에 보면은 사실 보면
언론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좀 신문은 조선일보 정도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기신기신하고 있고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모두가 완벽하게 용비어천가 부르고 문비어천가 부르고 뭐 땡문 뉴스, 땡 정숙 뉴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화력이 많이 딸리죠. 딸리는 데다가 요즘 노딱이라고 아시죠? 노란 딱지 붙고 아마 신의원도 이제 한 막 붙을 거예요. 그런 붙는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문을 열어준 신지호 의원께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지호 의원이 12월 28일 개설한 신지호의 쿨톡, 정말 시원한 쿨 그리고 토크의 톡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고요. 의견 달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에게 카톡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신의원. 오늘 첫 여기 황태준 TV의 첫 출연이시니까 오늘 여기서 노영민의 고래가 멀쩡한 수사관 잡았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